여러분, 건강한 세포를 가진 사람이 직장도 편한 곳만 다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잘 맞는 직장을 구한다는 거죠.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보면 A가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실제 질병이 나타나는 시점은 50대부터 80세까지 무려 30년간 아프다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B는 건강 수명은 짧아도 질병은 60세부터 시작하니까 딱 10년만 아프고 가는 거죠. 솔직히 고된 직장 생활을 하면 내 몸의 노화가 직타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긴 합니다. 그럼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 따위를 아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요.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데 이대로 늙을 순 없다. 제 노화도 미리 너무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 증인들을 모셔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아니, 저건 너무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게 비교가 되나? 놀랍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와 저들을 함부로 분리해선 안 됩니다. 그럼 이 영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무조건 끝까지 보시면 뒤에 가서 우리도 왜 똑같이 될 수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의 DNA 염색체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아주 작은 말단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지 우리 세포에 든 DNA 중 1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제 기능을 하는 한 계속해서 세포는 분열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이 텔로미어가 길수록 더 오래 살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 내 나이보다 젊다. 2번, 내 나이다. 3번, 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었다. 조기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보자면 늙어서 기댈 곳도 없이 스스로조차 챙길 수 없는 상황이 올까봐, 그리고 남들한테 소외받을까봐, 대충 이런 이유가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질병 수명이 아주 길다면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포인트가 바로 동창이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아이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노화의 속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진짜 특이한 게 하나만 안 좋게 돼도 전체를 다 물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아픈 곳을 찾아내기도 참 힘들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워밍업으로 늙은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고 라떼는 시전을 하지만 몸은 굉장히 느려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식의 이미지가 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사람은 실제로 결정지능이 높아서 경험에 의한 지식, 판단력, 어휘력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향상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두엽의 감정조절 기능이 감정의 안정성을 높여서 정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고요. 인지 재평가 능력이 향상돼서 모든 상황 전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스트레스에 덜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아주 장점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더 젊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상사와 동료의 갈등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나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건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내 노력 자체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퇴근 후에도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편이신가요? 직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물론 자가 진단이지만 최근 기준으로 여기에 많은 것들이 해당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수치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문 속 땀샘에서 나오는 이 땀으로도 코르티솔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텔로미어가 긴 사람들은 편한 직장을 골라 다닌다는 조사 내용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직장을 때려치고 나올 수도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뻔한 말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다는 그런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감정을 억압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나는 괜찮다, 나는 최고다 이런 자기 기만 상태에까지 빠져서 정신을 회복시킬 만한 기회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무한 긍정 마인드의 슬픈 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광기가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들은 빨리 병들고
빠르게 수명이 단축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 텔로미어는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요. 잠을 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건 신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내가 자는 게 아니라 내 텔로미어가 잠을 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회복하려면 무조건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은 실제 잠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원래 잠이 적은 인구 전체의 5%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자도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숨을 쉬는 거 있잖아요. 뭐 심호흡이라든지 뭐 복식호흡이라든지 이게 직접적으로 텔로미어를 길게 하진 않지만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서 텔로미어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을 길게 쉬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들이 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숨 막 이렇게 하잖아요. 평소에도 이런 복식호흡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지고 코르티솔이 감소되면서 텔로미어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명상과 운동. 자, 일단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흘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다는 그 여기에 있음에 집중해주세요. 집중 명상 프로그램을 3개월간 수행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텔로머라제는 텔로미어를 복원하는 효소입니다. 한마디로 명상이라는 건 텔로머라제를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좀 바꿨으면은 이 머릿속에 뇌계조도 조금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고 나면은 제일 조절 안 되는 게 바로 생각과 감정이죠. 바로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반응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 5분,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생각의 원인을 기록해보세요. 감정 표현, 참지 말고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하죠. 하지만 계속 참으면 병이 됩니다. 일단 사회에서의 감정을 그대로 분리해서 그걸 집으로 들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속상했어. 어떤 행동을 하니까 되게 열받았어.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충격을 받은 내 감정, 사고 전환. 그래도 꼭 과도한 업무 강도나 아니면 어떠한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 스트레스 방식을 나에게 들어오는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입니다. 내 능력치를 실험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이런 것 보고 인지 재평가라고 하는데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도전으로 전환시키면서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인식합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지켜보는 관점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냥 인식만 합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로 이 기본 모드 자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조차 끊임없이 생각을 생성합니다. 그 생각의 상당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자기 비판 같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떠올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머릿속에서 나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생성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갑자기 떠오른 안 좋은 생각은 이미 처리했고 지나갔어. 과도한 생각을 멈추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순수한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을까? 반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멈춰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1987년 하얀곰 실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늘 내 머릿속에서는 너만 생각나. 이런 고백은 실제 사실입니다. 억지로 말렸다가 내 뇌가 반발 효과를 내면서 더 강력하게 떠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실제 인지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타인에게 관심이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닌데 진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전부 다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 진심을 담아서 제작했습니다. 만드는 데만 무려 7일이 걸렸는데요. 이쯤 되면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정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늙지 않는 비밀, 엘리자베스 블랙번 그분의 책과 일부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면서 제작했습니다. 참고로 늙지 않는 비밀은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아주 저명한 생물학자분께서 지은 책입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긴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